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 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2월 28일 해외 축구 두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첼시 vs 본머스. 결장자 정보. 첼시 6승 3무 5패 리그 9위, 본머스 4승 3무 7패 리그 14위. 첼시 최근 5경기 1승 4패. 공격진의 부진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선에서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스털링 19경기 5골은 월드컵에서도 부진하면서 제 몫을 못해주었고, 이 때문에 공격 전술이 상당히 단조로워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전 경기에서도 단순한 크로스에 의존하는 공격으로 인해 무득점에 그쳤다. 포터 감독은 중원에서 코바치치와 캉테의 이탈을 컨펌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에서의 정교한 빌드업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조르지뉴, CM가 1차 빌드업에서는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중원을 쓸어줄 파트너가 없을 때의 수비적 리스크는 상당히 큰 선수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르지뉴의 수비적인 리스크는 상당한 편입니다. 운동 능력이 저조한 데다 기동성이 좋은 유형이 아니라 턴오버가 일어났을 때에는 기민한 수비 가담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뛰어난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파트너로 붙여주어야 하는데, 예상 라인업에 주전으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러거, MF와 루이스 홀, MF 모두 경험이 부족하거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수비의 미들맨 실바, CB, 도 월드컵 후유증으로 인해 이번 경기 예상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본머스 최근 5경기 2승 3패. 직전 경기 뉴캐슬의 스미스의 자책골로 인해 0대1로 패배를 하였다. 본머스는 올 시즌 상당히 웅크리고 경기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상대 진영에서 움직이는 비중이 23%로 리그에서 가장 적은 상태. 압박으로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한 뒤 역습으로 이어지는 공격 패턴을 보여주는 팀. 다만 이로 인해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많이 허용해야 하는 편 때문에 리즈, 리버풀 등 공격성이 짙은 팀에게는 대량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고, 체력이 떨어진 후반에 다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잦다. 첼시의 올 시즌 빌드업이 단조롭다고는 하나 본머스의 전술에 리스크가 없다고는 하기 어렵다. 실점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압박 전술은 첼시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방식.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 빌드업의 핵인 조르지뉴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턴오버를 많이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리그 3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이 나왔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솔랑케 14경기 3골, 가 챔피언십에서 보여준 활약을 이어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무어 16경기 4골, 와 안소니 13경기 3골, 가 적절하게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모양새. 한 골 정도의 성과도 충분히 가능은 해보인다. 코멘트. 본머스의 압박 전술에 첼시가 당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중원 공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 본머스 특유의 압박 전술로 인해 역습 찬스를 꽤 내줄 것으로 보이고, 본머스도 후반 실점률 증가 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본머스가 전력 차이가 큰 상대에게는 주도권을 내주면서 대량 실점이 잦아지는 페이스다. 승패보다 오버 2.5를 픽하는 것을 추천한다. 토선생 픽. 승패 첼시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언오버 2.5오버. 메뉴 vs 노팅엄. 결장자 정보. 메뉴 8승 2무 4패 리그 5위, 노팅엄 3승 3무 8패 리그 19위. 메뉴 최근 5경기 3승 2패. 카세미루, DM, 리산드로, CB가 모두 성공적인 영입이며 이선 아래의 안정감은 상당히 자리를 잡은 상태로 볼 수 있다. 공격진의 부진은 상당히 아쉬운 상태. 호날두의 계약 해지 등으로 뎁스가 상당히 얇아진 상태이며, 레시포드 이전 경기 1골의 온더볼에서의 아쉬움, 마샬 8경기 4골의 부상 이슈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다. 현재 리그에서 5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아예 없으며 리그 20득점은 리그 11위로 중위권 수준인 상황입니다. 하위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16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모두 한 골 차의 신승이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낮은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크랙 기질을 가진 선수가 부족하다. 지난 경기에서는 맥과이어, 바란 등 월드컵 토너먼트를 소화했던 선수들을 꽤 선발해서 제어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전, 백업 멤버들의 실력 격차가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세미루 등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들을 여전히 주전으로 기용해야 하는 상태. 7일간 3경기를 소화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전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노팅엄 최근 5경기 3승 2패.
강등권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플랜 A로 생각했던 500전술은 완벽하게 파괴가 되어버린 상태. 니아카테가 부상을 당하면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낙마한 것이 치명적이었고 이 때문에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빌드업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다행히 400으로 전환하면서부터는 역습 성향으로 토트넘과 리버풀을 잡아내는 등 강팀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격에서는 화이트 14경기 2골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 문제. 화이트의 탐욕 기질이 없는 편이 아니라 컨디션이 좋지 못할 경우 역습의 날카로움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는 중원 선수들이 다소 투박하다는 점 때문? 그나마 프로일러 CM, 가볼 진행을 시작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예측 CM는 에너지 레벨 말고는 공격에서 기여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상대 입장에서는 프로일러만 잘 통제한다면 공격의 절반가량은 막아낼 수 있다는 것. 대신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수비에서는 저지선 역할을 잘 해주었던 것은 고평가를 해줄 수 있다. 역습에 특화된 리버풀을 상대로도 활동량에서 앞서면서 무실점 경기를 치른 만큼 공격진의 장점이 비슷한 메뉴를 상대로도 중원은 활동량 위주의 구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삼선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빌드업에서 메뉴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은데 에릭센, CM, 이 1차적인 빌드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메뉴와는 달리 노팅엄 입장에서는 수비력 위주로 중원 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신 노팅엄도 활동량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로 라인업을 구성하고 수비 라인을 내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공간이 확보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메뉴 공격진은 어느 정도 고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토선생 픽. 승패, 메뉴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언오버, 2.5 언덕.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